했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청중분들은 손을 거수해 주시면 사회자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이쪽 산성 측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까 토론 중에 그 행정 이론이라고 하면서 세 개의 이론을 말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그냥 설명 없이 이름만 말씀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이론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리적 근접성 이론과 시간 압박 이론 마지막에 이론이 아니라 제가 출장 비교를 이론을 일단 지리적 근접성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리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자주 하며 뜻하지 않는 만남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속감을 증가시키고 공동체 의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협업과 혁신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시간 압박 이론은 의사결정이 긴급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시간 압박에 의해서 그 정책 결정이 질이 낮아진다는 이론인데, 이것이 그 서울에 있는 국회와 세종에 있는 정부 청사들의 그 지리적 근접과 시간 압박 이론에 통해서 그 정책 결정의 질이 총체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습니다. 저 잠시만요. 저희 질의응답에는 개인적인 사담 내지는 의견 공유는 글로 적어서나 아니면 쪽지 같은 걸로 전달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질의응답이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고 답변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 되신 건가요? 답변 되시는? 네, 답변 됐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예. 저 찬성 측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반대 측에서 그 일단 교차조사 6번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실률이 대한민국 1위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에 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이제부터 인지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실률이나 그런 게 세종시가 이제 지방 발전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은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구축돼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돼야 되고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개인이 살기 힘든 환경이고, 반대 측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는 거기 공무원의 30%에서 40%가 서울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기 토론 주제였던 그 두 가지 부서가 들어온다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전에 찬성 측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국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이제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과 공무원은 저는 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오로지 단순한 국민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법률에도 정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받는 것과 그리고 또 근로자로서 받는 것,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받는 그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듯이, 단순히 그냥 모든 그런 기본권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권리를 공무원은 사실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냐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국회는 이동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이전하게 되면은 싱크탱크나 그리고 언론 그리고 당사까지 모두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예, 윤한성하고. 반대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 집중 문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있어오는 문제고 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반대 측이 얘기해주신 내용처럼 그렇게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서울 수도 집중 문제를 그런 행정 수도 이전 말고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어쨌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을 드리기 사실 조금 곤란한 게 아니라 어려운 질문인 게, 그러니까 토론의 논지가 아니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따로 안 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뭐 서울 과밀화를 위한 대책 방안은 토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따로 이번 토론에 개요서의 자료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신지? 왜냐면 저희가 반대측 입장에서 뭐 이런 건 준비해오지 않, 그건 이제 사실 토의의 영역이라서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답변으로만 의견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서울의 그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찬성 측에 나올 거라 생각했고 혹시 반박으로 이런 대책이 있다라고 좀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질문 드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왜 찬성 측의 주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냐면, 저희는 저희의 스탠스는 수도권 과밀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 문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 꺼내기 시작하면 10분이 다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찬성 측이 준비를 해왔는지도 미지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티키타카로 오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측은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왔고, 개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대책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측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과밀화를 위해선 사실 지방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살리는 일은 여러 가지겠지만 사실 서울의 수도권이 그러니까 인구가 과밀화된 현상은 사실 상징성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적다 많다. 사실 근데 그 정도 인프라는 광역시만 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는 다 있어요. 사실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뭐 공연장, 뭐 잠실 야구장, 뭐 이런 체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만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광역시에도 충분히 개인이 만족할 만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들 안 가느냐? 왜 광역시에서 자란 사람들의 17%가량이 수도권으로 가고요. 지방에서 자란 사람, 중소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의 10여 %가 광역시로 가고 나머지 또 10몇 %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에서만 20몇 %의 비율이 수도권으로 매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층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일단 전 첫 번째 교육의 집중화 현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담도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 자체가 조선시대부터 개성이 수도였기 때문에 서울, 개성, 성공하려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공이라 하면 개인 돈을 번다 내지는 권력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그런 일자리나 권력적인 측면이 자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종 하나에만 행정 수도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그 제도를 누구나 뭐 자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장관도 대전에 살 수 있고 뭐 어떤 부의 뭐 부처장도 보좌관도 다른 지방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행정 수도를 여러 곳으로 좀 펼쳐놓는 것이 낫지 않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반대측의 의견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해도 되나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교통을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번에 세종을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세종에 꺼리는 이유가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도로가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 교통량을 줄이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가는데 그리고 오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 뭐 공연을 갈 때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갈 때 너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지하철도 많이 없고 이래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좀 더 용이하게 바꾸는 것이 사람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 정도면 교통편이 좀 좋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그러지 않았던 걸까요? 서울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이 좀 비교된다는 거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은 지방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혹시 사회자님 이건 제가 첨언 드려도 될까요? 네. 35세구나요. 전공자 해주시니까. 일단 서울도 교통편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일단 50%가 채 안 돼요. 딱
일본만 해도 철도 분담률 60%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대중교통 버스까지 포함해서 40%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철도도 많이 못 갈았고 그 도로도 많이 까이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가용을 끄는 그런 수요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세종에서는 어떻게든 하든 차를 끌고 나올 사람은 나오니까 그냥 수요를 억제하자라는 측면에서 도로를 좁게 만들고 교통 정오나 시설을 각종을 설치하여서 일부러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용량을 줄이고 하는 그런 방안이 실현이 된 게 세종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교통이 좋다는 건 사실 굉장한 착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많고 버스 노선이 짧으니까 교통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옥의 퇴근길, 맞아요. 뭐 지옥철 이런 말이 수도권에서 나온 이유도 그 때문에 교통이 좋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전체적인 주장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 편이 맞고요. 그래서 뭐 교통편을 서울에 비교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해외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는 몇몇 지방에 조금 더 교통이 나은 편이 많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비유를 하면은 서울의 시내 교통은 편합니다. 근데 광역 교통은 불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하고요. 세종은 사실상의 하나의 권역 단핵 도시로서의 안에서의 생활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광역 교통의 구축 필요성이 훨씬 낮은 측이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답변 충분히 되셨나요? 충분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그 반대측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반대측 토론 자체가 되게 공무원 개개인의 거주 거취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개인적으로 이 주제 생각을 했을 때 문제는 이 핵심 의사 결정 기관이 이 국회 그리고 비서실이 서울에 있어서 나오는 구조적인 단절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그 토론 중에 대면, 비대면 그리고 일반 기업들과의 차이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위급 협의나 위기관리, 국정조정 이런 사건, 이런 민감한 사안에는 보안성 그리고 즉시성 때문에 대면 중심으로 오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어떤 복합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공간의 통합이 되게 절실합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측이 단순한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본 주장이 아니었을까요? 뭐 중요한 일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반대측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옮겼을 때에 계산했을 때 그렇게 얻는 효율성이 더 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하면서 얻는 손실이 더 클지 생각했을 때 후자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주장이 국가 안보 그리고 내지는 이미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시켰습니다. 근데 2013년에 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때 가장 비판받았던 점이 뭐냐 하면은 그때는 세종보다는 서울에 조금 더 어떤 행정기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세종에 있는데 나머지 모든 행정기구가 서울에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때문에 메르스 대응이 굉장히 늦어졌고 실제로도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그때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2013년에 많은 부처들이 실제로 세종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말씀하신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 걸고 넘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대통령이랑 각방 장관들이 한 번에 모여야 되는 건 당연하고 사실 그런 와중에서 구글 미팅 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서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스탠스를 취하고 싶었고 그것도 사실 저는 편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태나 아니면은 뭐 시급할 때, 그러니까 위기성이 있을 때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대통령 한 라인도 지금은 전부 다 전화 내진 통신으로 다 했죠.
1990년대부터 이미 다 한 라인으로 통신이 다 개편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백악관들 사이에서 백악관과 여러 이제 그 행정기구들 사이에서도 대면으로 화상 통화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금 더 움직이는 스탠스가 되어야지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의 효율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의 정부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분들은 코로나 때도 실제로 수기로 전부 다 감염자들을 적는 그런 엄청난 폐기를 보여줬다가 실제로도 대응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서도 그런 어떤 이런 인터넷 기술들, 통신 발전 기술들을 적극 차용하는 게 미래 시대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지금은 대면으로의 어떤 그런 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해주시죠. 먼저 다른 분이 손 드신 분 계시나요 혹시? 저 말고. 그럼 유랑성 네, 학부님 먼저. 뒤에 분부터. 네. 반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좀 옛날 자료라고 하신 자료였거든요. 19% 15% 해가지고 아마 그 세종의 그 서울 통근 관련된 자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좀 다른 수치를 이제 보정하게 되면 이제 한 30-40%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30-40%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어떠한 그런 원리로 좀 그렇게 된 건지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게 나온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30에서 40%라는 건 추정치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통금 비율은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자료인데요. 2021년 이후엔 사실상 이제 어떤 행정기구 이전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료를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더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하면 21년도까지는 집값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의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으로 인해서 9억에서 2억으로 떨어질 만큼의 공급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으로 잠시만요. 5억 1천만 원 정도 맞아요. 이익을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이 개인당 그런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5억 1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서울로 다시 이전한 공무원들이 꽤나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 20%가 왜냐하면 지금 19%니까 1%는 무조건 넘을 것이고요. 경제적 자료로 봤을 때 그래서 20% 플러스에다가 국회나 이런 이제 비서실까지 합하면은 약 10% 이상이 더 늘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에도 정확한 자료라고 안 하고 19%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추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통계 자료에 나타났을 것을 감안했을 때 약 30%에서 40% 가량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조금 늘어난 건 아니고 2배 이상 올라갔다고 약간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신 거네요. 네, 2배 이상이 아니고 2배에서 1.5배에서 2배인 거죠. 네,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하기에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어떤 측인지. 이 반대측 질문인데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 결국 어떤 집단을 위해 일하는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행정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저는 그 차이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일반적인 경영이 필요로 하는 사기업들과는 다르잖아요. 그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을 무조건으로 좀 빨리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폐해가 지금 사실 우리 대원하고께서 말씀하신 그냥 안보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거는 그대로 비상 상황을 유지하되
근데 그렇게 한 라인을 유지하고 비대면을 유도하고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서의 유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면과 비대면 중에 더 중요하다고 비중을 둘 수 있다면 뭘 더 둬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대면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측에서 이제 비대면과 통신의 발달로 이 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신 게 정령 대면처럼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대원 학우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대측에 입각해서 말씀드렸고 네, 아까 그쵸. 이제 답변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라 말을 쓴 거는 네, 제 입장.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반대측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안보 문제가 사실 찬성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였어요. 일단 휴전선과의 거리, 그리고 코로나 때 메르스 때 실제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컸는데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망가지면 세종과 서울로 가는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래서 나름의 반대측으로서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 특별시에서는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통일부, 외교부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19부 20청 체제잖아요. 19부 20청 체제에서 약 4분의 1, 25%가 넘는 부가 이미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세 개가 그리고 법무부는 사실 뭐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 쳐도 그런 위기 사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가 이미 서울에 있는 이상 어떤 그런 대면적인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논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국방부로 옮김으로 인해서 모든 군사 전략을 수정 다 해야 되고 외교부로 옮김으로써 인해서 대사관들을 다 옮겨야 되고 통일부로 옮김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질 수 있는 위기까지 겪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저희 측에서는 준비했습니다. 사실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 부분도 있고 반대측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이 조금 더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겸 학우님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면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효율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질 기술이겠지만 만약에 줌처럼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컴퓨터로 접속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차 타고 이동할 때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접속하는 게 훨씬 시간적인 측면에서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없진 않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대면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이번에 찬성 측에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신감을 가져요. 목소리가 너무 일단 이게 행정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행정부를 일단 옮기자라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을 옮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를 같이 옮기자 했을 때 사실 이걸 수반돼서 다양한 사업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참여정부 때 그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같은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여러 그 창선 측 두 분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행정수도처럼 한 곳에 모는 것과 혁신도시처럼 분산해서 꽂는 것과 그 둘 중에 비교해서 본인들이 각 주장하는 거가 무엇이 강점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가 궁금해요. 분산했다는 것이 네. 각 그 부처를 나눈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분산형 개발인 거죠, 제 말은. 분산형 개발과 지금 세종처럼 집중형 개발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개발이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들의 입장은 세종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세종이 이것에 비해서 더 강점이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을까요? 질문에 첨언하자면 저희 아까 동방에서 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산해서 부처를 분산해서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세종에서 집중할 것이냐. 좀 질문이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가 지역 균형 발전과 두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행정의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아까 계속 나왔던 말인데 행정 부처들끼리 그리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증진된다고 봤고 그것이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분산형에 비해서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서 저희는 작용한다고 봤고 또 그 비용이 사실 연간 4조 6,800억이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국가 GDP를 0.4%포인트 올릴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세종으로의 이전이 분산형 이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전보다 더 강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가보시면은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옥상도 올라다닐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집단 토론이나 이런 거를 좀 장려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분산형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막 한국전력이 나주해 가고 그거 말씀 네 맞아. 그게 그런 혁신도시입니다.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네. 아닙니다. 혹시 아니 살짝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제가 저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 주제의 핀트를 가장 정확하게 꼽고 사실 토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시사적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반대측도 의견을 살짝 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시사 발전 측면에서 그건 사회자의 재량이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연관된 말씀이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한화영분들 가셔야 된다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토론 입장을 떠나서 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여튼 토론 입장을 떠나서 저는 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사실 이제 2003년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실은 세종 자체는 박정희 때부터 계획되었지만 어떤 풍수지리설 뭐 그런 것들의 근거에 따라서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라는 설이 이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혁신도시는 일단 기초적으로 효율성을 바라지 않고 효율적이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바라지 않고 모든 부처를 퍼뜨리자라는 계획의 취지의 정책이잖아요. 이 행정 수도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고요. 다른 어떤 지역적인 강점을 포기하고 행정 수도를 극대화시키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정책인데 그것이 저는 세종으로 옮긴 것이 효율성만을 바라보고 실시한 정책이지만 효율성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상징성 그러니까 서울 vs 지방의 형태로 봤을 때 서울의 행정수도를 두지 않고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지방의 행정기구를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 vs 지방의 형태에서 지방이 굉장한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의 의의와 그 신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사실 혁신도시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이 사실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도 실패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의 시간으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 그때 그분들은 정책 전문가들은 함부로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그런 시점이었을 테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사이에 가장 큰 그거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토론의 핀트 자체가 찬성 측은 행정도시의 그러니까 효율성의 완벽한 증대 그리고 반대 측은 효율성 이미 실패했으니까 혁신도시처럼 가야 한다. 세종에 있는 것도 완전 궁극적으로 봤을 때 반대 측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세종에 모인 것들도 다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아마 발언에 그냥 궁금증 해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첨언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그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국회랑 대통령실이 같이 갔으면은 실패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애초에 팔다리 다 잘라놓고 옮겨두면 뭐가 되겠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네, 됐습니다. 저. 답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해주세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찬성 측에서 4조 2천억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1년치인가요? 그게 아니면 누적인가요? 1년치 1년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측에서 아까 그거를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신빙성,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금액을 근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부서당 7천만 원이고 부서가 지금 몇 개죠? 19부 20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그 각 그 39개 부서가 전부 다 평균 냈을 때 7천만이라는 거죠? 아마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짚을게요. 제가 아까 토론 발언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암산하느라 10의 자료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2,620억 정도가 이제 각 부당 나오고요. 그래도 그것을 합쳤을 때 어쨌든 4조라는 결과값과는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문성을 제기한 것은 타당했지만 여튼 제 발언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점은 사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언을 하느라 암산을 한 점 그래서 10의 자리에 착각해가지고 네. 그럼 찬성 측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스스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일당 7천만 원은 제가 어디서 본 자료인지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4조 6,800억 원이라는 자료는 네, 아까 말씀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러는 자료고 사실 여기서도 세부적인 그게 나뉘는데 그 연간 900억 정도가 순수한 이동 비용으로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4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리적 근접성 이론, 뭐 시간 압박 이론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거를 그 정책 결정이 자체가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가치로 따졌을 때 생기는 게 4조 5천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네, 그렇게 4조 6,800억 정도를 추산한 거로 네, 저희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금액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질의응답 때 반대 측에서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었죠. 김보경 학부님께서. 근데 그렇다면은 그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때 이주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측이 조사한 입법 예산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주 비용 플러스 지금 공무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 내지는 주택 그러니까 주거 공간 마련하는 것이 최소 23조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도 발생했던 시세 차익 등을 이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을 다 감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2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그래서 입법 예산안에서도 잡은 비용이 최소 23조 원이고요. 전문가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전망입니다. 한 2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럼 대충? 네, 전문가들의 사실 이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도 사실 많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배수로 봤을 때 2배라고 가정했을 때도 46조 정도로 산술이 되죠 그게.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제시한 자료를 들어보면은 1년에 4조 6천억이 손해다. 근데 완공까지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주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손해가 맞을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편의 측은? 저는 일단 국가 부채를 좀 들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46조 원이 그러니까 어디 푼 돈이 아니니까요. 사실 이제 현재도 매우 안 좋은 국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고 10년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비서실이 완성되는 것이 2035년 이내인데 저는 2035년도 사실 이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했을 때 국회까지 이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각부 장관들이랑 대통령까지 다 이동해서 하는 것이 약 정책적인 기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30년 후반부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성과를 내릴 수 있는 것은 1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한 2050년 정도 돼야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저희도 좀 일반적으로 본 거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한 2040년에서 2050년 뭐 비관적으로 보면 2060년까지 여튼 이 사이 안에서 정책 판결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저희 생각했을 때 과연 그때까지 그럼 세종으로 실제로 이동해서 얻는 비율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측면이 과연 넘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실제로도 지금 이미 세종의 2021년 자료로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사람들이 세종을 탈출하기 이전으로도 15%에서 15%가 지금 세종에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19%가 말이 잘 죄송합니다. 19%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랑 뭐 대통령 비서실 이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통근을 안 할 세종으로 이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저희는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논지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만 봐서도 미래에도 실익이 없을 것이다로 저희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대 측의 주장에서는 세종에 인프라가 없고 사람들이 생활할 만한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주를 안 한다는 그 근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다면 그 완공되는 10년 동안에 세종에 인프라가 갖춰질 거라는 분석은 없나요, 혹시?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고 공실률도 1위이고 우리나라 행정 지역 중에서 그리고 집값이 9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고 주택 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새로 지어진 주택인데도 다른 자가로 10분 차이 나는 거리인데 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5억. 근데 옆 동네는 지어진 지 5년 6년이 됐는데도 13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택 양극화, 부동산 폐망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인프라가 들어올 확률 그리고 세종은 최소 50만이 살도록 설계된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39만 명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봤을 때 인프라가 10년 뒤에 비서실 들어오니까 장사 잘 되겠지라고 해서 인프라를 지금부터 세울 것이다는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가 비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갈빈사고님이 희망적으로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회사는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그 어떤 이익 아니면 어떤 비전을 보고 투자할지는 전문가들도 함부로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점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사회자가 조금 궁금한 부분을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비관적인 생각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 정부가 정말 세종으로 모든 것들을 이전을 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뭐 이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리고 그 신뢰성이 충분히 높다면 이제 세종에서도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 아까 청정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그냥 반쪽짜리 개혁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실패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본토론 시간에 이제 뭐 블랙홀 효과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맞죠? 그러시면서 이제 세종으로만 인구가 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엔 어차피 그 주변 지역까지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인구만 빨아들이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는 전혀 빨아들이지 못해서 지방 균형 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이게 어떠한 취지냐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소통 이슈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어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라라는 저는 소통이었는데 이제 블랙홀 효과가 그러니까 시점이 좀 잘못되었다고 좀 그런 말씀이 좀 이슈를 좀 있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블랙홀 효과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없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오지 않는데 주변 지방에서만 가니까 세종에서도 어쨌든 근데 주변 지방에서 간다 하더라도 크게 50만을 채우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 도시의 인구를 못 살려요. 일단 세종은 최소 50만에서 효율을 보는 것이 1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세종시에도 그렇게 계획된 도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세종시의 효율도 못 보고 주변 도시들을 쇠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논지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일단 답변을 또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저희도 자료가 없지만 찬성 쪽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투자할 것이냐, 투자 계획안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가상 시나리오잖아요. 가상 시나리오니까 서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고,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투자가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모든 부처가 예고 없이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만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모든 부처도 발표한다. 몇 년 전에 예산안 다 발표하고 사람들 이미 다 발표한다고 예산안 몇 년 전에 내고 다 옮겼는데도 아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 와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없어진, 잠재력이 없어진 도시에서 비서실과 국회가 이전한다고 투자 가치가 확 올라가서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좀 근거 없는 희망적인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전에 일었던 과거나 당연히 논리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논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도 기업들이 투자할지 안 할지 확실치 않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라 생각해요.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에서 이야기를 나오는 것조차 반박도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주장도 굉장히 애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측도 이 자료를 안 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부러 안 들고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그 아까부터 자꾸 말씀을 해주셨던 그 상징성, 저는 그 정부 부처의 이전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의 상징성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돼왔으니까 지금까지 정부 청사들 그 부서들을 많이 세종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왜 인구가 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상징성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역사적으로 그런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그 수도가 이전한다는 건 사실 수도 이전이 아니고 행정 수도의 이전이지만 저는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역사적으로 수도를 이전한 경우가 되게 많죠.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예전이지만, 매우 옛날의 역사이지만 또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가가 바뀔 때 개성에서 한성으로 이제 수도가 이전이 되죠. 그러면서 한성이 이제 또 인프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당시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저는 세계사에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 행정 수도를 이전했을 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인구가 더 많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있다 생각하거든요. 왜 행정기관의 이전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보는 건지 전제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개성이나 한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없던 도시에 새롭게 정부가 갔기 때문에 없는 도시 새롭게 이전을 했고, 그리고 사실 없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에 수도를 세운 거죠. 근데 세종은 발전한 곳이 없는 도시에 수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해외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수도를 세워서 행정 수도가 발전했느냐, 이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발전한 이유가 과연 대통령실이 있어서 발전했느냐가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배경 지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이 발생한 것은 어느 이점의 파이가 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실제로도 발전이 안 돼 있는, 굉장히 발전이 미비했던 상태에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6개월을 거쳐서 여러 원조를 받고 성장했다는 것에 가깝지, 지금 이제 와서 다 성장했는데 수도 옮기면 누가 대통령 따라서 나 집 옮기고 싶어 하고 세종으로 인구를 이동합니까? 라는 전제가 저는 좀 빠져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가 있다면 반박을 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논리만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적인 좀 언급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첨언을 드릴 테니까요. 네, 해주세요. 일단 정확히 GDP 효과가 이럴 것 같은지 모르는데, 일단 현대 도시에서도 일단 브라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상파울루에서 옮겼고, 나이지리아도 수도를 한번 싹 옮겼어요. 사실 이렇게 수도를 옮기겠다, 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개도국일수록 더 많아요. 왜냐면 개도국일수록 그 종주 도시의
계획을 잘 못 잡고 일단 가도시화가 진행된 거죠. 일단 인프라가 안 되고 집도 없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막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 집은 세 가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 가구에 세 개의 세대가 사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개도국의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옮겼을 때 브라질리아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서울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급진적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빼는 거죠. 역도시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행정수도를 논의를 하는 것이다. 안 그러고서는 뭐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측이 아니면 은기하고 은기한테 좀 더 네네, 얘기를 해준 거죠. 감사합니다. 자,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풀이로